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희신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이고 그 세 가지가 전부 하나로 연결되기도 해서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가까운 미래 또 그 먼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미국에서는 연기 내지는 취소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 문제는 미국의 물론 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장 잘 알지만 어떤 부분은 소속 의원들보다는 그 의원들을 보좌하는 스태프들이 훨씬 자세히 알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전부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자연스럽게 지소미아까지 연결이 될 테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의 강아지 구충제와 암, 이 문제도 미국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윗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일이었습니다. 한국 날짜로. 북한이 조 바이든 그 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심한 비난하는 중앙통신이 그런 그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을 보호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 See you soon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조선중앙통신이 14일에 보도한 것을 보면은 뭐 제가 북한의 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 또 성명 같은 것을 뭐 가능하면 전해드릴 만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내용이 너무 단어가 방송으로 도저히 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저 꼭 전해드려야지 될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영어와 한국말로 다 써 있거든요. 영어는 스펠도 틀렸습니다. 바이든이라는 그 전 부통령의 이름이 Biden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영문에서 A를 빼고 그저 그 한국식 발음 나는 대로 Biden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번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만 쭉 그리고 훑어봤을 때 6번 이 문장의 이 그 성명에 성명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아리클 내지는 뭐 비난 글에 바이든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6번 전부 Biden이라고 잘못 쓴 것을 봐서는, A를 빠뜨린 것을 봐서는 북한이 어떤 때는 그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른다는 거죠. 미국 부통령이었던 사람과 더군다나 이 사람이 본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잡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겨룰 확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바이든의 스펠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북한이 미국에 돌아가는 사정을 안다 하더라도 거리적으로 그리고 이 내부에 직접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중앙통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미친 개 한 마리가 또 발작하였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품격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채모도 갖추지 못한 바이든 놈이 얼마 전에 우리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또다시 죄쳐댄 것이다. 품격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른 뭐 정치인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할 때요.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고 만 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랄 발광하는 것을 보면 바이든 놈은 역시 물고 뜯는 밥밖에 모르는 미친 개가 분명하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2번이나 미끄러지고도 사흘 굶은 들깨처럼 싸다니며 대통령 선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니 바이든이야말로 집권욕에 환장이 된 늘다리 미치광이다. 거기에 치매 말기 증상까지 겹치어 제놈이 섬기던 오바마의 이름마저 잊어먹고 나의 상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는 저승 갈 때가 된 것 같다. 나의 상전이라는 표현은 지금 북한에서는 어디서 따와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그 전통적인 전형적인 그 표현 방법에 따르면 부통령을 했다고 대통령에게 나의 상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한 번도 바이든이 오바마를 가리켜서 나의 상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치매 말기 증상까지 겹쳐 이 말씀드렸고요.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까지 바이든을 가리켜 지능지수가 매우 낮은 1% 바이든, 미친 바이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바이든이라고 조소하겠는가. 세 번째 부분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얘기가 되지 트윗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 미친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미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자세히 지켜보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슬리피조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북한은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든 것은 죽기를 재촉하는 미친 개의 단발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미친 개 바이든은 똑바로 들으라. 뭐 이러면서 좀 욕 좀 하고요. 바이든과 같은 미친 개를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이것은 미국에도 득이 될 것이다. 입니다.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바이든을 방어를 해줬습니다. 에이, 그것보단 낫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미스터 체어맨, 그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위터에 maybe sleepy and very slow, 뭐 굉장히 그 마지막에 표현을 했었던 북한이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슬리피조 이기는 할지만 그러나 he is not a 미친 개, rabid dog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어지는 트윗을 보면 나만이 당신이 미스터 체어맨 당신이 있어야지 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빨리 대응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see you soon, 곧 봅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한국 언론에서도 그 곧 봅시다 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뭐 곧 보기는 보는데 보는 것이 중요한지 그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지 되겠네요. 왜 조 바이든을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미국에서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 바이든 그 부통령 자체는 오히려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북한이라든가 이런 그 아주 그 살인마적인 독재자 김정은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내가 아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을 나는 영광의 배지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난번에 한 번은 또 IQ가 굉장히 낮은 조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IQ가 낮다고 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전했었던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조 바이든이기 때문에 때린다기보다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뭐 북한에 대한 이슈라던가 내가 대통령이면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선거 캠페인 도중에 발언이 아주 자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못마땅하게 그 들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이든 자체를 우리 그 존엄을 훼손을 했다 해서 이런 형태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see you soon이라고 했지만 북한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설령 우리가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핵무기 협상 계획은 없다. 만나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원래는 오늘 그 시작될 예정이었었죠. 한국 날짜로 월요일이니까 그것을 안 한다고 해줬는데도 북한의 반응은 그다지 아주 좋지 않다는 그런 식으로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지금 방콕에서 뭐 관련 국방장관 회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발표를 했죠. 한국에서 금요일에 미국의 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문 중에도
이번에 있을 그런 그 공군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방콕에 가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북한에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그러나 미국에서는 양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선의를 표하는 거다. goodwill을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항상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 준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돈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에서는 북한에 보여줘야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그 닫고 갈지 않으면 유사시에 최적의 효과를 내기 힘들다. 그것이 총이 됐던 칼이 되었건 어떠한 무기가 되었건 그런 형태에서도 군사훈련은 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 낭비 플러스 북한에 대한 도발이다. 분명히 그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어떠한 그 군사적인 활동을 할 때 provoc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도발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뭐 특히 일본이 그렇죠. 북한이 굉장히 일본과 주변국의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뭐 일본의 뭐 방위도 책임지고 있는 고노타로도 역시 방콕에서 아무리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잘해준다 한들 북한의 행동은 변할 것으로 보는 그런 그 변할 것으로 낙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 이번에 뭐 안 하겠어요. 미국에서 cancel이라고도 표현하고 딜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한 뭐 전투기 뭐 60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참여를 하는 그 같은 예정됐었던 그 군사훈련이고, 지난해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지난해 안 하면서 조금 수위를 낮췄는데 그 낮춘 수위조차도 연기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취소해버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도 북한은 이 같은 발표가 있고 나서 10시간 뒤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성명 자체가 제가 프린트아웃을 안 해놨네요. 한번 볼까요? 북한의 그 성명 그 자체는요, 핵무기 협상 없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그 했고요. 그리고 대화가 그 시작돼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최근 유엔 인권 결의안을 미국이 지지한 것을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14일 유엔 총회 74차 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반공화국 인권 결의라는 것이 강압 채택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그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그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뜻이 여전하고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미국의 그런 의도도 여전하다라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워싱턴 정계에서 인권 타령이 울려나오고 제 고향과 혈육마저 버리고 달아난 인간 쓰레기들이 백악관에 뻐젓이 드나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이번 결의 채택 노름은 반공화국 인권 소통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제 고향과 혈육마저 버리고 달아난 인간 쓰레기들이 백악관에 뻐젓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올 들어서도 뭐 한 8번 정도 탈북자들이 백악관을 방문을 했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깥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경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 군사훈련 연습을 조정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하여 우리 딴에는
대화 상대인 우리에 대한 고려로부터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의 기회를 주려는 긍정적 시도의 일환으로 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반공화국 인권 결의가 강압 채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허황한 꿈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다. 이게 군사 합동훈련을 완전히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나서도 일단 연기한다고 하고 나서 또 보여준 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실은 그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적대시 정책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조미 대화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을 꾸고 있는 것은 우리와 마주 앉아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 더욱이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국제형사재판소 따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과 그런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는 더더욱 없다. 여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합동군사훈련을 연기 내지는 안 한다고까지 얘기를 해도 북한은 뭐 별로 뭐 고마워한다던가 아니면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모든 매체들이 전부 이 내용을 뭐 방콕발이라든가 아니면 일본발로 보도를 합니다. 일본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400배에서 500배 정도 이 정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강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마크 에스퍼 장관이 얘기를 할 때 한국도 부자고 하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해야지 된다 해서 지금 10억 달러에서 47억 달러 2020년에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은 아셔야지 됩니다. 마크 에스퍼라는 국방장관 대행이었다가 국방장관이 된 사람과 뭐 보잉 그런 뭐 로비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과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제임스 마티스도 오바마 시대 때는 굉장히 그 강성인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주한미군 철군하려고 하면은 그게 왜 나쁜 것인지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이득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부의 장관이라고 하는 두 사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비위 맞추고 본인들 몸보신만 하려고 아무것도 사실 모르고요. 이 두 사람이 뭐 잘 모릅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그 올리려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 대통령의 말에 완전 그 상명하복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요즘에 그 미국의 그 국방장관과 대통령, 국무장관과 대통령, 역시 법무장관 그 빌바와 대통령 그 관계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의 그런 그 대통령과 다른 부서의 장관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부서의 장관들은 항상 그 부서를 대통령의 오더가 되었건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해야지 되잖아요. 부서원도 보호를 하고 그 부서의 어떠한 그 헌법 아래의 존엄성 같은 것을 보호해야지 되는데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법무장관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무장관의 그 의도는 대통령에게 무조건 서설 기는 의도 자체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두 사람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그 본인들의 그 야망과 또 어떠한 그 국가관 같은 것이 확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해가 좀 됩니다만은 또 법무장관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대신에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매체에서
동맹이 맞나?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지금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는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그 5%에서 지금 500%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인상폭이 지금까지 매년 5%에서 매년으로 따지면 5년에 한 번 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년에 한 번씩 두 번째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5%에서 10%인데 지난번에 8% 인상을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5%로 보면 5%에서 500%면 이게 얼만큼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고려하지 않고 지금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어떻게 하면 이 그 예산을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대통령이 말하는 500% 올리라는 게 명분이 쓰죠. 그 명분 찾기에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그 외교관계위원회의 스캇 스나이더 같은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500%나 올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을 철군하기 위한 구실이다. 빌미를 잡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주한미군 주둔군을 미국의 납세자들이 또 세금을 내야지 됩니까? 그건 불공정하죠. 하면서 지금 500%를 내놓으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것도 공약할 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주한미군 그 방위군 그 분담금도 완전히 100%뭐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반반씩 하고 뭐 한국이 조금 더 쓰는 부분도 있고 미국이 조금 더 쓰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 이것을 한국이 물도록 할 것이고 아니면 주한미군 철군하겠다라고 그 공약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일종의 공약 지키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모든 그 매체와 의회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500% 1년의 인상 그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이 브루스 클링어 같은 사람이요. 뭐 전에 CIA에서도 일했었고 또 국가정보국에서도 일했었고 지금도 이제 띵크탱크에서 일하는데 도대체 나도 그 500% 인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부와 국방부가 500% 470억 달러로요. 10억 달러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17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종목마다 돈이 어디에 얼만큼 쓰여진다 하는 것을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의 주한미군의 어떤 뭐 기간 시설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 그런 곳을 어떻게든지 찾아내겠죠. 찾아낸다기보다는 맞춰가겠죠. 그리고 뭐 상하수도 시스템을 뭐 싹 뭐 바꿔야지 된다던가 뭔가 그렇게 17개 카테고리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일단은 들어주는가. 이러다가 또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나빠지면 또 마음 싹 바꿀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정도의 충성을 하는 사람은 또 그 충성했던 사람의 힘이 빠지면 언제 받냐 하고 자신들이 씹던 껌을 뱉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하원보다는 상원이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키를 많이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에드워드 마키 같은 의원들 그런데 제가 뭐 꼭 민주당 의원들을 말씀 안 드려도 돼요.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이나 공화당 의원들의 스텝들이 이 문제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뭐 숫자라든가 등등. 그래서 공화당 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스텝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차라리 이렇게 되려면 미국이 없는 게 낫겠어. 우리도 어차피
그 자위 방어를 했었어야지만 됐고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나가라고 해 차라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북한을 겨냥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때문에 미국이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일본이 뭐 더 많고요. 5만 8천 명, 한국이 뭐 5만 4천 명, 2만 8천 명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60년 이상 된 그 주한미군으로 연결된 그 같은 그 한미 동맹을 굉장히 약화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지역이 덜 안전해지고 뭔가 만일의 사태라도 발생하면 미국도 돈을 더 써야지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CNN 방송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그 여러 그 외교관계위원회의 의장이요. 이 사람이 이제 코리 가드너거든요. 그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도 안 받아주고요. 그리고 역시 공화당의 상원에서 넘버 투맨이 마르코 루비오 지금 현재의 그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싸웠었던 중간에 살짝 이 사람이 미끄러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나 제프 부시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것으로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그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넘버 2에 랭크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CNN이 아무리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00를 올리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도 결국은 부메랑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한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 공화당이 안고 있는 많은 딜레마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리 공화당이 보더라도 너무 지나치니까 대통령을 방어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당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글쎄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연결되는 것은 지소미아잖아요. 지소미아의 경우는 이번에 그 미국에서 뭐 국무부에서 국방부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낮은 단계부터 계속 한국에 마음을 돌려달라. 이것도 이제 2016년도에 오바마 시대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일본과 한국도 잘 지내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은 거리감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서로 알고 미국에도 알려주고 뭐 시너지 효과를 많이 누리려고 했었던 게 지소미아인데 이 지소미아가 일본과 그런 그 일본이 먼저 한국의 수출품 같은 것에 강한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도 지금 2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날이 밝으면 또 열심히 회의할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서 계속 미국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확대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 아랫사람들도 일본이 먼저 화끈하게 확실하게 이 그 경제 제재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했었던 것을 풀기 전에는 우리도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에서는 아무리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소미아도 원래대로 해라 닫아버리지 말고 하는데도 한국이 꿈쩍 않고 있다. 정말 한국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라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adamantly 그 reject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뭐 23일 날 안 되는 것으로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보는 그 한국 부분 가운데 홍콩의 시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한양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학교에 가면은 뭐 대자보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직접 홍콩에 가서 시위를 돕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민주화 시위를 우리도 지원을 합니다. 80년도 민주화 운동, 뭐 광주 사태 이후에 뭐 시위 이런 것들도 우리를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홍콩과 대만을 지지합니다 하는 대자보 같은 것이 많이 붙었고 서울대학교에는 그 레논 월이라고 해서 존 레논 월 예전에 그 1980년대에 프라하에 공산국가가 지배를 하던 그 프라하의 그
그쪽에서 있었던 그 존 레논 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더군요. 글을. 그런 것들도 미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사우스 포스트 모닝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런 그 신문에 보면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중국 학생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은 방에 있으면 베이징에서 중국의 학생들은 똑같은 그 대학생이라도 홍콩에서 우리는 그 베이징에 어떤 간섭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시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또 그쪽에서 살고 또 지금까지 지배받았던 중국 정권으로부터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콩처럼 완전히 100년 동안을 그 영국이 지배를 했다고는 하나 자유를 누렸던 그런 학생들과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콩 반환하고 나서 베이징으로서는 또 베이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홍콩이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뭐 위구르족이라든가 워낙에 그 중국에 소수 인종들이 많아서 다들 독립한다고 하고 뭐 대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이거 잡아야지 된다 해서 송환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홍콩에서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면 본국으로 데려와서 어떤 그 재판 과정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치도록 한다. 그럴 때 송환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 본토 정부에 반대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위대들은 무슨 꼭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보다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베이징의 간섭이 더 강해지는 한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게 자유잖아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과요. 이제 물질적인 것 이외에는 그래서 이제 그 홍콩에서는 이런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그 송환법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베이징에서 중국 학생과 같이 룸메이트를 하는 한국 대학생들은 아예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정치 얘기를 하면은 서로 그 논쟁이라는 것이 또 의미 없고 나중에 불편해지고 서먹서먹해지는 싸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도 미국의 뭐 로이터 통신을 포함해서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구충제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그 오랜 친구와 같이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사실 어제 저는 카니강 LA 타임즈 기자 숨진 지 몇 개월 됐는데 그 카니강 기자가 다니던 미국 그 장로교회에서 추모식을 했습니다. 오전에 추모식하고 또 마음도 그렇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오후에 오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친한 친구, 저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려서 그 집안에 뭐 의사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때는 보면은 전보다 더 예뻐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치료받고 했을 때. 그리고 건강해 보인다. 이제는 됐구나. 안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제 그 친구가 그 암을 앓던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드디어 구충제를 먹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 강아지 그 구충제, 기생충 없애는 그 구충제를 먹고 미국 사람이 오클라호마의 할아버지죠. 3개월 만에 나았다라는 그 유튜브로 그것이 전파가 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구충제에 대해서 암을 물리친다는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 그 내용을 지금 미국도 보도를 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선 크게 많이 보도하진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주로 이제 영국의 써니라든가 타블로이드 신문, 자극적인 것 많이 내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도 많이 내는 이제 그런 매체가 많이 보도를 하는데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뭐 고양이에게도 쓰는가 보죠. 해서 미국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채널 5라고 코코 TV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한국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어떤 한국 분이 일일이 그 한국말을 입혀서 그 보도를 하고 있던데 9월 초부터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다죠. 조 그 티퍼즈라는 오클라호마에 사는 이분은 2년 전에 그 의사가 그 폐암으로 굿바이 준비를 해라 이런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이제 지금까지 2017년 2년 전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120만 달러나 치료에 약에 쓰고 그랬었는데 구충제와 비타민 E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네, 암 치료제를 같이 잘 이렇게 그 활용을 한 결과 본인이 3개월 만에 암이 치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보험회사가 120만 달러를 썼는데 본인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강아지 구충제는 본인이 먹는 것은 일주일에 그 5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구글에서도 이 이제 강아지 구충제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 보면은 거의 20달러도 안 돼요. 뭐 19달러 얼마, 17달러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자체는 난 평생 먹겠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의 스토리가 나 혼자가 아니다. 뭐 지금까지 현재 드러난 게 뭐 한 40명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의 그 김천민 씨요. 그 코미디언 가수 하시는 김천민 씨도 4단계 지금 폐암인데 결국은 이제 뭐 이 시도를 하신다고 하던가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학협회도 후유증을 경고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먹었을 때 또 양이 많이 많은 양을 복용을 했었을 때 장이 꼬인다던가 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제 친구의 친구면서 저의 친구인 그 친구의 경우도 또 그 보험이 됐건 아니면 개인적인 그 재정 상태이건 그 암을 치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해볼 것은 다 해봤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은 구충제를 먹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미국 사람들도 이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오늘의 미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